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제1야당이 지금 같으면 제대로만 정비가 돼 있다면 굉장히 혹이거든요. 뭐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예.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 여당을 좀 압박도 하고 그러니까 의석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헐겁고 좀 만만해 보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대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장동익 대표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당 내에서 자꾸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 잽 정도만 쭉 나오고 또 정작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좀 없는 거고 심지어 이제 당 원로와 중진 이른바 친윤계에서도 장동익 리더십이 권위를 잃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사퇴를 안 하고 또 그다음에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안 하면 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1야당의 현재 상황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도부나 주류가 네. 아주 비슷해요. 방향만 반대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하는 저 로직이나 혹은 행태 같은 건 너무 비슷합니다. 둘 다 일단 당원 주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에 얹혀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의 자양분이 되어가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못난이 쌍둥이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09석인가요? 110석이죠. 110석. 아니 권성동 의원이 확정이 돼서 109석인데 네. 과반에는 얼토당토하게 뭐 모자르지만은 과거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우 때 그 김대중 총재 때의 야당 100석 넘긴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의 뭐 60, 70, 80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예. 다 하죠. 예. 왜? 그때는 민심이 맞춰줬으니까. 그렇죠. 여론이 민심이. 중요했죠. 예. 예. 단식하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뭡니까? 단식하면 또 하나 보다. 할 말 없나 보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레파토리 떨어졌나 보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똑같습니다. 저거 아니란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나섰다가 당원들한테 찍히면 돌맞으면은 다음번 공천 때 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일어나서 손들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이 이거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목소리로 정청래 친청에서 끌고 가니까 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11명이 법안을 제출하고 또 의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공소취소 특검법 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민주당에서. 예. 못합니다. 그거는. 그건 다음번에 횡사당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 장동혁 체제가 세상에 저렇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고도 또 지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지선 패배하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얘기를 해놓고서도 저렇게 뻗치고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날이면 날마다 올공에 가서 저러고 있고 나 저런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대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일어나야죠. 분연히 일어나야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내 거 던지겠다. 나 더 이상 출마 안 한다. 다음 총선 출마 안 한다. 너 물러나라. 계급장 떼자. 라고 하는 사람 한 5명만 나와 보십시오. 저게 저렇게 갈 수 있는가. 근데 속으로는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개가 아주 상반돼요. 장동혁은 저 사람으로 총선은 못 치러. 그렇지만은 장동혁 혹은 저 비슷한 세력이 당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동훈 저 사람으로 총선 치르면 장동혁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렇지만 한동훈이 왔을 때 내 공천 안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 높아.
요 두 개 사이에 딜레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으브으브하면서 어떻게든 한동훈은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권은 못 잡게 하고 총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 당 지지율은 저렇게 되고 제1야당이라는 게 참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식충이 같은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것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공 다니고 장애로 다니면서 뭐 전국적으로 뭐 부산, 광주 뭐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윤리를 가동해서 징계하겠다 해서 조경태 의원과 한동훈 그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카드를 꺼내 들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리더십 회복에 도움이 되겠어요? 권위를 상실했는데 아무리 빈총 쏜다고 해봐야 거기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돈방각과 비슷한 거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 대부분 다 그렇게 또 예. 그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자기가 그 당내 선거. 당내 경선에 예.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참여해놓고 지고 승복을 했음에도 돌아서 가지고 상대방 후보에다가 우리 후보 찍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도 이상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조경태 의원이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란 게 지금 친한에 어떻게 뭐 좌장 비슷한 거 하려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분을 뭐 이 막아줄 세력도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은 실제 좀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친한계 의원들 뭐 거기 가지고 통닭같이 먹었다고 해서 치킨 먹었다고 해서 날리고 뭐 혹은 당원권 정지시키고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역풍이 좀 상당히 있을 걸로 봐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굴뚝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복당을 반대를 하고 이러면서 한동훈 의원의 그 사실상 복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 의원들 사이에 한동훈 포비아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조갑재 선생이죠. 조갑재 선생이 한동훈 의원이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띄울 수도 있다. 뭐 신당 창당설 뭐 본인은 부인했어요. 뭐 이런 PK 기반의 신당 창당 가능할까요? 너무 진영화가 돼서 우리가 뭐 저도 지금 4번 달고 뛰어봤습니다만은 네. 그 룸이 지금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숫자 플러스 상당수가 더 가야지 뭐 하든가 말든가 하지 비교섭단체를 만들 정도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비루함을 감내하고 참고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자기 정치적 장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고부조금이란 게 그 수백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산이 뭐 수백억 혹은 천억 넘어가는 그런 양당들인데 그 집문서 땅문서 다 맡겨놓고 금부치 내두고 그냥 보따리 하나 저 옷만 싸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지. 왜 내가 가냐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한동훈 의원은 창당할 가능성이 없다. 창당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도 그 고관 열쇠 내가 물려받아야지 왜 내가 이거 여기다 남겨놓고 나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떤 평론가는 그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95년도에 DJ가 정계복귀를 하면서 창당을 했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했던 때를 가지고 뭐 평행이론 비슷하게 설명을 하던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맞지가 않아요. 한동훈이 DJ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네. 예. 6월 3일에 돌아온 분 중에 또 한 분이 계시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서 돌아왔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도 이제 그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그 아마 내일 모레 그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예정이죠. 22일인가 예정인데 지금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아마 구형도 좀 세게 받았어요.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오세훈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 보면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됐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그 관련해서는 아닌데 그러니까 무죄라고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또 추가가 됐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의 어떤 앞으로 정치 행보랄까 아니면 사법 리스크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내일 모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재판, 그러니까 그 사건 수사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혹은 최소한 재판을 방청이라도 하지 않고 네. 점치는 거는 뭐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정관 부장판사를 필두로 해서 막 튀는 판결이 요즘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법부는 존중하고 또 보호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법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그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 대해서 제가 접해본 분들은 아주 양극단으로 갈려요. 어떤 분들은 뭐 확실한 무죄다, 증거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태균이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지언정 옥수수로 밥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뭐냐 과장 확대 과장은 좀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은 왜 유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홍준표 시장 뭐 그분 얘기에 대해서 저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뭐 아니 넷플릭스 봐야지 뭘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대화도 녹음돼 있고 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론조사 어쩌고 하니까 활용하십시오 그랬나 어쨌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yes sir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그거 하나 기억에 남아요. 어쨌거나 정치적 공동체로 오히려 정무적인 감각은 훨씬 더 뛰어났다고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가 그 yes sir이라고 하면은 그걸 몰랐겠냐. 그 다음에 뭐 김영선이 주라 그러는데 그 당에서 말을 안 듣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주고 거기에 보좌관 이름 올리고 뭐 이제 이런 게 대가한 게 혹은 알았다. 뭐 정치 자금으로 공천을 준 거다. 대신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과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견 외견상으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난 그냥 내가 궁금해서 한 거다. 그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오세훈 시장하고 연결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일단 드러난 건 보이는데 더 많은 게 있다고 하는데 난 재판을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야권의 세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뭐 그런 이벤트이면 틀림이 없죠. 네. 선거 이후에 우리 이준석 대표 혹시 한번 뵀어요? 네네네. 뭐 소개 얘기도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술만 한잔 하셨어요? 저 뭐 속에 있는 나는 원래 뭐 얘기 감추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 다 하고 아니면 무시하지. 뭐 얘기하려면 있는 대로 하죠. 네. 예.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내일이죠. 내일 정점식 그 국힘의 원내대표하고 점심 먹는 자리가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정점식, 이준석, 천하람 이 세 분이 뭐 오찬을 한다. 그러고 나니 국회만 한 사람 더 오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오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간에 언론에다 대고 그 좀 뭐랄까 본인이 어떤 정계 개편의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총선 전에 개혁신당과 합치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찬 약속이 공개가 되니까 이거 혹시 합당에 대한 뭐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언론도 해석을 하고 정치평론가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거는 뭐 다수파의 특권이죠. 뭐 그때 합당이 된 게 낫다. 뭐 시진핑이 대만 데리고 뭐 언제까지 뭐 동일할 거다.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때 돼봐야 아는 거지. 근데 대만이 그런 얘기는 못하지. 뭐 국힘과 개혁신당을 중국과 대만으로 등치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엄연히 그 당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시에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 국힘이 저게 장동혁이 물러날지 말지 물러난다면 언제 물러날지 그 사이에 그러면 누가 뭐 어떻게 될지 당권은 어떻게 될지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 안개 속이죠. 다 안개 속이죠. 예. 그 와중에 그 모택동이 살아 있는데 준례하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것도 뭐 적당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글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좀 정리하고 뭐 보자. 라는 심정이 맞겠죠. 아유 그래 뭐 네 말 정말 고맙고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든 합치자. 그건 백발백중 그건 부도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정식 원내대표가 무슨 뭐 그런 걸 갖고 온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선관위 특검이 있잖아요. 특검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문제가 있고 이런 국회 내의 어떤 개혁신당과의 어떤 협력 문제가 우선 많이 얘기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정의안을 둘러싸고 그 누굽니까 한동훈이 그랬습니까? 한동훈하고 주진우 뭐 몇 명이 뭐 예. 도발을 했죠. 예. 거기 또 이제 참지 못하고 팩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런 국지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그거 아니야.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이 가자. 정책적으로 또 국회 원내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조를 좀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또 그게 뭐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개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안 건으로 인해서 니네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에 대해서 그럼 니네가 내세울 게 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우리는 일당 이당하고 다르다. 우리는 기득권 아니다. 우리는 구태하고 담쌌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걸림돌이 지금 생긴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 저기서 좀 더 심화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은 저기야말로 우리가 키워줘야 되겠고 저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정계의 지각이 뒤틀리게 되고 룸이 생기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걸 좀 드려야 되고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그날의 지연 말단적인 핫 이슈에 집착해서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주고받고 싸우고 한 거에 주력한 거 아니냐. 또 정의강 같은 게 터졌을 때 정말 처절하게 됐다고 할 때까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반성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느냐 라고 하는 점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1당 2당이 철저히 기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깨지 아니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러면 니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지금 못 드리면은 하나씩 빌드업을 해서 그래도 우리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거 없이는 그럼 뭐 하는 당인데 뭐가 다른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 개혁신당 당원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 저는 좀 뼛속 깊이 팍팍 뭐가 좀 박힙니다.